프리미어 12 끝이 났고요. 이제 진짜 이제 야구 비시즌이에요. 아,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허전하다. 네, 쓸쓸하네요. 예, 쓸쓸해요, 저는 진짜. 옆구리도 시리고. 그러네.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한테는 네. 또 야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즌 중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팬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982년에 프로야구가 시작이 돼서 올해로서 38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38살이 됐네요. 그러니까 38살. 그러니까 38살은 완전 성인이에요. 이제는 브록을 앞두고 있는 브록. 네, 브록을 앞두고 있는 이 한국 KBO 리그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보면 과연 2019년 우리 프로야구가 어땠는지 시간이 그리 넉넉지 않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번 좀 되짚어 볼 만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일단은 뭐 우리 KBO 리그가 네. 여러 가지 이제 룰 좀 개정을 했고요. 했죠. 손을 예. 받고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공인구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타고 투저였는데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인구를 바꾸면서 어허. 조금 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일단 2점대 평균 자책점이 1명에서 7명으로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할 타자가 34명에서 18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줄었고 네. 평균 타율이 2할 8푼 6리에서 2할 6푼 7리로 좀 낮아졌고. 네. 그리고 이제 30홈런 타자가 11명에서 이 부분은 수치가 큰 차이가 나네요. 1명 남았죠. 1명 남았어요. 박병호 1명. 네. 홈런도 전체적으로 시즌에 1756개가 나왔는데 1014개로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역시 뭐 공인구 반발 개수 조정이 올 시즌 이제 KBO 리그 지형을 완전히 좀 바꿔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 하나 바뀐 것이 이렇게 큰 변화가 만들어졌다면 자 그러면 공이 변화가 돼서 제일 큰 타격을 받은 팀이 또 있잖아요. 뭐 SK. 홈런 팀 SK. 네, SK가 좀 타격을 받고요. 네. 근데 사실 뭐 SK만 큰 타격을 받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숫자적으로는 그래 네.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영향을 받은 다 거죠.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KBO 리그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네. 타고 투저가 좀 지속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올해 메이저리그는 반대로 홈런 늘었어. 늘었어요. 왜냐하면 메이저리그는 공인구 반발 개수를 늘렸어요. KBO는 줄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원래는 뭐 투고 타저였죠. 네, 투수들이 득세를 했었는데 네네네. 메이저리그에서는 공인구 늘리면서 홈런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굉장히 화끈한 야구가 뭐 올해는 좀 보여졌다. 근데 반대로 KBO 리그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 제 기억으로는 메이저리그 30개 팀 가운데 메이저리그 30개 팀이잖아요. 3할 타자가 18명이었어요. 3할 타자가 지난해 18명. 네네네. 일본 야구는 12개 팀인데 3할 타자가 20명. 네. 우리나라는 10개 팀인데 3할 타자가 34명이었어. 근데 이제 그게 달라진 거죠. 18명으로 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투수들이 살만해졌네 이제. 살만해졌어요. 그리고 그죠? 저는 KBO 리그가 워낙 그 투수들이 힘을 못 쓰고 경기 시간도 너무 길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막 다득점 경기 이런 것들이 많고 연장전 다득점 그리고 가끔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더블 스코어 차이 막 나니까. 그러니까 경기 질적으로는 조금 좀.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KBO 리그의 흥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적인 경쟁력 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반발 개수 낮춘 게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관중이 사실 많이 좀 줄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일단 지방 팀들 소위 전국구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관중 몰고 다니는 흥행 보증 팀들이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국구 팀 하면은 역시 기아, 삼성, 하나, 롯데 네. 이 네 팀이 전통의 그 명문 팀이고 굉장히 그 연령층에 제한 안 받는 그렇지. 그런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팀들이 결국 포스트시즌 못 갔어요. 그게 영향이 커. 네. 물론 이제 서울의 명문 팀도 있지만 예. 최초로 수도권 팀끼리 포스트 시즌을 치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팬들의 흥미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잘하면 좋겠지만 이 흥행을 아무래도 관중들을 많이 몰고 다니는 팀들이 이제 초반에 일찌감치 좀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드니까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올해 누적 관중은
728만 6,008명이었는데요. 뭐 2016년 동안 3년간 누적 관중 800만 관중 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 네, 그래서 나름 뭐 KBO는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3년 동안 800만 관중을 지금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내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전국구 팀들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 그것이 관중 감소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관중 수가 줄었다는 건 그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경기력 차이도 있다. 네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글쎄요. 이거는 약간의 사이클도 있다. 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주식도 올랐다가 뭐 내렸다가 막 뭐 하잖아요.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과연 이거를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더 떨어지지 않도록 아마야구라든지 리틀야구 그리고 특히 프로야구의 흔히 말하는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토대들 이런 것들을 잘 더 관리를 해서 네네네. 선수들의 경기력이 질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리그가 되지 않도록 KBO 리그가 투자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야구인들 모두 그쪽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박 의원의 생각에 상당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사실 우리 프로야구가 각 팀당 1년에 144경기 하잖아요. 네. 전체 720경기를 한단 말이죠. 720경기를 하는 동안 과연 경기 질적으로 봤을 때 진짜 재밌었던 경기가 몇 경기나 되겠느냐 라고 따져보면 10경기 정도 될까요? 10경기 내 안팎일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자 그렇다면 경기 수? 아니요. 그렇다면 저는 관중 동원의 결정적 요인 첫 번째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경기력이 조금 받쳐주지 못할 때 다른 재미적인 요소를 우리가 보완 장치를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안은 뭐냐. 이런 어떤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도 만들어야 되고 아마추어도 붐을 좀 일으켜야 되고 이런 제도적 장치도 보완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선수들의 경기력에만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올림픽 예선전 아마추어들이 먼저 한번 출전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충격의 2패를 당했어요. 중국한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KBO 리그가 관중이 감소를 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걱정이라고 하지만 결국 꿈나무들 밑에 성장하는 친구들이 경기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 리그는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마 야구에 더욱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제도를 조금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좀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 제도에 대한 문제는 다음번에 저희가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다음번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800만의 어떤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방법은 뭔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더 당부드리자면 800만이라는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숫자도 중요해요. 그런데 네. 과연 얼마나 새로운 야구 팬들이 늘어나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그들이 와서 기분 좋게 지갑을 열고 기분 좋게 서너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모든 책임을 경기력에만 돌릴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야구 팀들이 이제 10개 팀이잖아요. 네네. 이제는 각 팀의 이익만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안 되죠. 큰 파일을 보고 리그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10개 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해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사실 올해 좀 초반에 너무 선두권하고 중간하고 하이 팀이 딱 갈려졌잖아요. 극명하게 벌어졌죠. 네, 벌어지면서 조금 흥미반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들, 상생할 수 있는 법들을 좀 고민해서 룰 네. 드래프트라든지 맞아요. 뭐 선수들을 서로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각 팀을 좀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판을 좀 크게 보고. 예,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200원으로 말고 200원, 300원 만들고 계속 좀 파일을 키워나가는 공동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일단 올해같이 초반부터 확 벌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기에는 뭐 하위권 팀들 올해 하위권이었던 팀들이 내년에 좀 초반에 바짝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의 바람인데요. 네. 물론 뭐 당사자인 팀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 인프라 뭐 자꾸 인프라 얘기하는데 근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선수에 대한 투자도 중요한데 코칭 스태프에 대한 투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절대 동감입니다. 네. 절대 동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하신 분들이라든지 네. 각 팀의 뭐 감독, 수석 코치 빼고 밑에 굉장히 어려운 초우를 받는 코치들이 많아요. 네. 현실화 시켜야죠 이제. 네. 현실화. 그러니까 코치들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 위에서 오더 오는 것만 오더가 내려진 것만 따라하지 굉장히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단의 자생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뭐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박지영 의원이 마이크 앞에서 좋은 해설로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런 정말 현역 때 화려한 선수 생활 잘했던 분들이 또 그라운드에 가서 직접적으로 선수들과 땀 흘리면서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도 우리 리그 발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워낙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아직도 좋은 처우를 못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좀 개선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과연 내 위치는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저는 유통자다. 유통자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제가 생각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선수들은 생산자예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는 팬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중간에 우리는 선수들과 팬들의 어떤 스토리를 전하는 유통자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언론도 좀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왜 해야 되냐? 제가 이번에 KBO 한국 시리즈 네네. 기자간담회 네. 제가 갔다 왔거든요. 음. 근데 좀 실망했어요. 근데 또 이러면 또 기자분들한테 또 찍혀가지고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또 이 얘기하면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는 유통자니까 사실 어떤 식으로 유통하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을 받아들인거나 느끼는 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다르죠. 예. 유통자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네. 질문을 안 해요. 스포츠 전문 기자님들이 질문을 예전에 그 오바마 왔을 때 질문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부 기자들이 질문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네. 그러다 중국 기자가 딱 손 들고 질문했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이거. 일입니다.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내용이 사실 좀 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야구판에 네네. 언론이 약간 감시자 역할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구단 쪽이나 너무 그쪽에 편중하거나 뭔가 좀 이 얘기하면 객관적이지 못해요. 객관적이지 못할 네, 수 한마디로. 있다. 예. 뭐 근데 나 이 이야기 또 기자님들 방송 듣고 아니야, 나 들어야 또 찍히는 돼요. 거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저도 미디어데이를 사회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기자들에게 질문 시간을 준단 말이죠. 근데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팬들이 보면 도대체 왜 캐스터님 기자들이 시간을 준데 왜 질문을 안 해요? 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 결국은 저희가 정리를 해본다면은 우리 꿈나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구단들도 조금 반성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통자, 우리 언론 내지는 방송하신 분들이라든지 신문 기자랄지 네, 신문 뭐, 기자랄지 예.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감시자 역할 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제 지나고 나면 아쉬워요. 할 때는 잘 모르는데. 그러고 보니까 올해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았던 일들도 있지만 또 관심 끌만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KBO로 다시 돌아온 해외 유턴파들이 잘했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시즌 시작 전부터 이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네네네. 뭐 하재원 선수 그리고 KT의 이대은, 삼성의 뭐 이학주 이런 예. 선수들이 초반에 팀의 굉장히 주춧돌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외야수에서 투수로 전향한 하재원 선수가 올해 데뷔 첫 시즌 26세이브로 9원왕, 평균 자책점 1.98. 대단한 성적이에요. 네. 거기에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프리미어 투어에 출전. 이 SK의 올해 초반부터 치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요, 하재원 선수한테 있었다. 히트 상품이에요. 네, 히트 상품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선발에서 마무리로 변신한 이대현 선수, 구단 창단 후 팀 한 시즌 최다 세이브 16세이브 기록했고요. 그리고 KT가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뭐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잘생겼어. 네. 모자 벗으면 더 잘생겼어. 그리고 또 래퍼하고 사귀잖아요. 아 그래요? 네, 래퍼. 아 그래. 유명한 래퍼. 어떻게 다 만났대? 래퍼를? 홍대에서 랩하다가 이대현 선수가? 저 어떻게 만난지 모르고요. 아무튼 이대현 선수 잘생기고 그러니까. 연애도 멋있게 하고 야구도 잘하고 약간의 부상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학주는 전국적으로 이학주의 그 응원가가 거의 국민송이 됐어. 그렇죠. 와 어떻게 그래? 근데 이학주 선수는 네. 이 세 선수 중에 그래도 조금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해. 잘한 네. 것도 있지만 조금 좀 아쉬웠어. 네. 우리의 기대가 커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학주 선수 기대가 컸어요. 좀 컸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상수를 2루로 밀어내고 그렇죠. 유격수 자리를 딱 차지할 만큼의 큰 기대를 모았는데 수비 쪽에 좀 실책이 많았어요. 그 부분은 아마 내년에는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다른 리그에서 뛰었지만 또 KBO 리그에서의 경험은 올해가 이 선수 모두 첫 시즌이었으니까 올해 어떤 그런 경험들 토대로 내년에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눈에 띄는 부분은 그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선수들이 많았던 시즌이잖아요. 우리 뽀시래기들 아우 이뻐. 그냥 확 깨물어주고 싶어. 아주 그냥 우리 뽀시래기들 누구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리그의 대표 선수로 거듭난 이정우 선수. 아우 이정우. 네. 그리고 중고 신인 이창진 선수. 기아 이창진.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수도 뒤늦게 지금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NC의 김태진 선수. 아우 이뻐. 네, 그리고 신인왕을 노리는 또 정우영. 정우영. 그러니까 이런 젊은 유망주들이 눈에 띄는 시즌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들 진짜 다 욕심난다. 이정우, 이창진, 김태진, 정우영. 네.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건 그 팀의 미래도 밝은 거지만 KBO의 미래가 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그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응원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강백호도 빼놓으면 안 되죠. 그럼요. 올해 강백호 선수. 부상 네. 그 부상이 좀 시설물 때문에 부상당한 게 아쉬워서 그런데 그게 사직구장이었죠.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점검해야 돼요. 네. 그런 것들도 사실 다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또 지켜봐야 될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각 팀마다 새로운 신인들이 들어왔는데요. 올해 또 이제 투수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LG, 두산 그리고 뭐 기아 이쪽에 지명한 1차 지명 선수들이 예. 팀 내에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지명됐다고 해서 또 바로 합류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럼요. 예, 그래도 지켜봐야 되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명한 또 신경현 선수, 예전 신경현 선수 아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부자 야구 선수들이 더욱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1군 경기는 당연히 관심들을 두시겠지만 요 솥보시래기 선수들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는 좋은 곳이 어디예요? 2군 구장이에요. 그렇죠. 가면 굉장히 선수들하고 스킨십 하기 좋고 사인 받기 좋고 얘기 나눌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참 이게요. 예전과 비교하면은 네네.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2군 구장이 없어서 고등학교 운동장 빌려 쓰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각 팀마다 전용 구장, 2군 구장들이 있고 그리고 웨이트 시설이라든지 음식, 식단 이런 것까지 다 조절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들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요, 야구만 잘하면 소위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팬들의 사랑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올해 또 되돌아보면 소위 이제 선수들에게 노장이라는 표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베테랑 선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이 좋았던
그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뭐 배영수 선수 배영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SK의 김강민 선수가 김강민 맞다. 네, 올해 또 부활을 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내년 시즌도 좀 기대가 되고요. 박정권 선수는 이제 은퇴를 네, 선언했죠. 은퇴를 선언을 했고요. 어. 그리고 하나의 정근우 정근우 네, 후반기에 옛날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뭐 정우람 선수도 있고요. 예. 아무튼 이게 저희가 이제 말하는 신구 조화가 각 팀마다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꼭 뭐 젊고 새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약간 맞아. 달았지만 낡았고 뭔가 조금 달았지만 이 향수를 또 불러 일으키는 옛날 게 또 좋을 때가 있습니다. 패션도 구제 상품 잘 나가잖아요. 유행은 돌고 돌아요. 그럼 저희들 잊지 마세요. 저 조금 네. 좀 오래됐지만. 자, 박재용 임명수의 야구야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9 시즌도 다 끝나고 이제 각종 그 시상식들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얘기 이제 정말 한 시즌 끝났다는 얘기인데 박지영 위원에게는 2019 시즌은 어떤 시즌이었습니까? 저는 네. 올해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시즌이었다. 매 시즌 부족하지만 왜? 잘 하시더구만. 아니 더욱더 좀 더 굉장히 감칠맛 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그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욕심쟁이. 우후후. 근데 저도 이렇게 쭉 방송하지만 욕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도 좀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죠? 제가 그 해설을 할 때요 한 경기 끝날 때마다 오늘 그러니까 100%의 방송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집에 가면서 항상 생각하고 네. 가죠. 아,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그 하지 말 상황 걸. 때 내가 멘트를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 더 간략하게 또 심플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생각이 막 떠올라서 야, 이게 네. 천상 방송인이에요. 저는 야구인인데 아니야, 이제 방송인이야.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래요. 전날부터 다음날 오프닝 뭐 하지? 잠자리에서부터 생각해.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똑같은 생각. 아까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걸.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선수들과 인터뷰할 때 뭔가 이 친구들을 조금 더 배려하면서 세심하게 좀 하지 못했다는 부분 이런 거 반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진짜 100% 동감하고 저에게 오늘 올 시즌은 정말 감사한 시즌입니다. 아니 진짜. 그러면 올해 한 해 느낀 진짜 딱 그 말로 정리하고 싶어요. 무슨 느낌인지 정말 알겠습니다. 감사한 시즌. 다시 제가 중계석에 앉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건방졌던 거예요. 아니죠. 건방진 게 아니고 시건방진 거죠. 온다. 나 오늘 온다! 나 오늘 마무리 못해. 나 병원 가야 돼. 내 말 진짜. 그러니까 진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내 상황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정말 소중한 2019 시즌이었고 2020 시즌에 또 다른 중계석에 앉는다면 또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박재용 이명수의 야구야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